안녕하십니까. 이진권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21일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 그 다음에 전현직 의원, 또 보좌관 이렇게 해서 모두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것과 관련해서 기소된 그 사건의 제1차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4+1인가 하는 그 원내 유령 단체입니다. 말하자면 이 단체가 입법을 전행했죠. 그래가지고 패스트트랙인가 뭐 4개 법안 이것을 지난 4월에 올려가지고 기어이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자유한국당이 이제 수적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입법 과정에서 배제가 됐으니까 달리 할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서 농성을 했는데 그게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기소를 했고 이제 첫 공판이 열린 거죠. 참 당시 돌아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그 다음 4개 군소정당들, 뭐 당시에 보면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한신당 이렇게 4개 정당이 있었죠. 이 정당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 안에요. 국회 안에는 법정단체라는 게 있어 원내 교섭단체밖에 없습니다. 의원 20명 이상이 되면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든요. 그 이외의 단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4+1 협의체 이래 만들어가지고 입법 과정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완전 배제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그 다음에 다른 4개 야당하고 어떻게 그게 맞을 수 있었느냐,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었느냐, 서로 주고받은 거지. 거래를 한 겁니다. 아주 말하자면 밀거래죠. 떳떳이 못한 거래. 예? 그런 거래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한쪽에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뭐가 필요했냐, 뭐가 절박한 과제였냐. 문재인 대통령이 맨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만들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민주당은 그냥 최대의 당면 과제로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이걸 그 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걸 제정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또 검경 수사권 조정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 개정해야 되고, 또 검찰청법 개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 그 3개 법안하고 이걸 이제 혼자서는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그때는 머릿수가 안 되니까 자유한국당은 아예 들어줄 생각은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른 야당들, 군소야당들을 꿰은 겁니다. 근데 군소야당들은 그때 뭐가 필요했냐, 의석수가 너무 적거든 자기들이. 근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맨날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뭐 독일형 그 독일식의 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뭐 이걸 굉장히 떠들었는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이제 갖고 싶어 했단 말이죠. 얻고 싶어 했는데 민주당이 그래 그거 줄게, 대신 이거 협조해줘,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뭐 군소정당들 실컷 도와주고 난 뒤에 억지로 입법 독재하는데 거기 편들어주고, 세상에 입법 독재를 도와주고, 참 창피하지도 않은지 말이죠. 그래놓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한 셈이 됐죠. 민주당한테서. 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애초에는 뭐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만들고 전체 의석을 말이죠, 정당 투표 거기 득표율하고 연동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 그러면 민주당이나 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미 지역구에서 그만큼 정당 득표율만큼 당선자를 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비례대표에서 얻을 게 없거든. 75석은 몽땅 그 당신들 거다, 이런 식으로 깬 거죠. 그래서 얼씨구나 해서 그걸 받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그게 너무 무리하니까 아이고 그냥 47석으로 가자. 민주당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국민들한테 할 말도 없으니까 종전대로 47석으로 하되 그중에 30석은 연동형으로 하면, 연동제를 하면 당신들 그래도 30석은 군소정당끼리 나눠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정작 선거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자유한국당은 미래통합당으로 됐죠.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미래통합당이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절대로 그런 건 안 한다. 이렇게 그 4개 군소정당에게도 서약하고 약속하고 별별 약속을 다 했죠. 그리고
또 국민에 대해서도 그거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다. 이건 이해찬 전 대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떠들다가 선거가 가까우니까 더불어시민당 자기들도 결국 비례정당 만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군소정의당이나 뭐 이런 군소정당들 아무것도 하나도 얻는 게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사기당한 거죠. 인과 응보라고 나쁜 꾀를 쓰는데 거기 같이 동참했으니까 사기당하는 거 그것도 뭐 자기들 자업자득이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이 법이 발의될 때부터 그걸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앞에서 회의장 앞에서 농성하고 의안과 앞을 막아가지고 발의를 접수를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중과 부적이라고 뭐 수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당한 겁니다. 당했는데 민주당으로서 보면요, 이거는 민주의회 정치에 대한 폭거입니다. 폭거, 횡포.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민주의회 정치를 말이죠. 머리수를 가지고 그것을 그 과정을 말이야. 제1야당 배제해버리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민주의회 정치를 민주성을 완전히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는 다른 뭐든지 걸치적거리는 것을 전부 그냥 밟고 넘어간다. 이런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 입법 독재예요. 근데 자기들이 입법 독재를 한다고 또 뭐 그런데 그게 입법 독재가 아니면 어떤 게 입법 독재입니까? 민주의정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 놓고도 자기들은 말이죠. 국민들한테 유감 뜻 표명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이제 지금 180석이 당초에 그 4.15 총선 결과도 그때는 180석이었잖아요. 몰아줘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국민들이 민주당이 그거 잘한다고 해서 그랬겠습니까?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술에 아주 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특기가 뭡니까? 편가르기 아닙니까? 그리고 한쪽을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선의 편에 서고 야당은 악의 편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판에 당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공천 잡음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적전 완전히 분열되고 질이 멸렬하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이 표를 주고 싶어도 못 준 그런 결과가 됐죠. 어쨌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때 그런 식으로 한 게 이게 국회법에 저촉된다 이래가지고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아니 민주의회 정치 원리 자체를 짓밟아버린 민주당은 건자인데 그 다음 군소정당들 다 건자인데 아니 최소한으로 저항했다고 해서 그게 지금 죄가 돼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게 참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은 법이니까 그 다음에 그 법이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2012년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서로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거 우리가 만든 법 아닌데 할 수도 없거든요. 그 입법자로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기소가 당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해서 불평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당시에 다른 동원할 수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원내에서 인정되지 않은 그 배상한 유령단체 같은 걸 무슨 4+1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입법을 전행하는데 그냥 가만 앉아서 당해야 됩니까?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거 아니죠. 민주의회 정치라는 것은 뭐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서도 도저히 안 될 때 최종적 수단으로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수결 그것이 유일한 그런 무슨 의사결정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머릿수로 대두는 저 사람들에게 맞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옛날에 민주당이 했듯이 무슨 뭐 저 전기톱 들고 설칠 겁니까? 해머 들고 나설 겁니까? 그 다음에 그때 무슨 통진당 거기 어떤 의원은 뭐 본회의장 안에서 체류탄 터뜨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빠룬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모법이 긴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국회 문을 뜯어내지 않냐. 그런 행태를 자유한국당이 그걸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회의장 문 앞에 그 바닥에 들어놓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걸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말이죠. 검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그때 이미 기소는 전에 됐지만은 지금의 검찰
이건 추미애 검찰 아닙니까? 그 추미애 검찰이니까 앞으로 아마 법정에서도 모질게 할 겁니다. 본래 이 검찰이요,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없으면, 예,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이 검찰은 뭡니까? 정권의 흉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한의 그런 중립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외청으로 두고 거기다가 장관급의 검찰총장을 따로 두게 된 겁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 완전히 무력화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좋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의 검찰은 뭐 앞으로 오래 가지 못하겠죠. 그 공수처 만들어지면 뭐 검찰도 이제는 완전히 힘을 잃게 되겠지만 어쨌건 현재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이제 정치 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국민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지금 현직 의원도 9명이나 법정에 서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 의정 활동을 할 때 굉장히 위축되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 정권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느슨해지겠죠. 근데 이럴 때 제1야당을 그래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우리 우파 국민들이 단합해서 밀어주지 않으면 지금 그 국민의 힘이 정말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어떤 국민? 단합된 우파 국민들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요. 어떻게 하든 내후년 그 정권 다툼에서는 다시 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좀 못마땅한 점이 있더라도 국민의 힘을 지원해 줘야죠. 지지해 주고, 예? 혹시 필요하면 조력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응원이 국민의 힘,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